지난 18일 북한이 붕대 발표한다고 해서 무서워 했는데 김정은 동지께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 완전 멘붕. 북한의 총参谋장인 리영호가 해임되면서 유혈 사태설이 돌았고 최근에 서해 백령도 근처에 공격 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했다. 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미키마우스와 걸그룹이 등장하고 김정은이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 등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통치 체제로 바뀌면서 북한의 동태가 궁금하다. 궁금해. 그래서 모셨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만나보자. 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제일 잘하는 분들 모셨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찬일 북한연구센터 소장, 신범철 국방연구원 실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그 얘기부터 할까요? 김영환 씨, 중국의 인권운동 하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납치돼가지고 가혹행위 당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씨 소개를 먼저 드리면 네. 이분이 소위 주사파 대부입니다. 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종북 의원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 네. 진보 통합진보당의 네. 이석기 의원의 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북한을 추종하다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네. 북한 민주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노선 전환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기하려면 북한 내부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 안에는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제 중국에 자주 가신 겁니다.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영향. 하 의원님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예, 그렇죠. 저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네. 전향한 분이고 또. 네, 그렇죠. 네. 종북 주사파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북한 인권하다가 이렇게 가혹행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좀 열받습니다, 저는. 열받죠. 어쨌든 이제 이게 중국이 국가안전위해죄, 우리가 지금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네. 잡아 넣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덕지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억지로 지금 북한의 보위부 협력을 받고 네. 해서 구금한 다음에 구금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구금해서도 가혹행위가 있었다. 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가 차원에서 좀 강경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떻습니까? 우리 박사님, 안 박사. 김영환 씨. 네네. 예, 김영환 씨는 우리 하 의원님 말씀했지만 김일성 주석을 몇 번 만나고 네. 북한에서 이제 주체사상을 공부했지만 돌아와서 북한에는 주체사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우리가 주체사상을 이렇게 북한 실정을 강의하면서도 상당히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김영환 선생님 해결 과정에서 네. 중국의 스탠스가 잘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 측을 지원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예. 딱 보면 그 정도 스탠스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드려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김정은 호칭을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1위원장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일자를 놓을 필요 없이 그냥 김정은 위원장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 의원님? 그렇게 그냥 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 같으면은 김정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계속해서 저희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총사령 같은 걸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정은 이야기해도 괜찮다. 하 의원님. 예, 저도 그냥 우리 김정은 할까요, 그러면? 예. 문제만 없으면. 네. 예. 자, 지금 원수 칭호 받은 얘기부터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네. 네. 원수 칭호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 이제 대장이었다가 원수가 됐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의 20대의 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가진 원수는 공화국 원수, 소위 당과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원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이열설 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인민군 원수. 네. 그래서 이 똑같은 북한의 원수라도 그 존재와 리더십의 비중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세습 기간이 대단히 축약시켜서
김정은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통상적이었으면 사실 4월 달에 했어야 됩니다. 네. 김정일이 1991년 12월 달에 최고사령관이 됐고 그 다음 4월 달에 원수가 됐습니다. 왜 4월 달이 중요하냐?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4월을 지나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리용호를 해임한 다음에 그 다음 수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불안정 상황이 있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해결했고 김정은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원수에 추대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 4월에 해야 되는 건데 네. 땡긴 거죠. 땡기는 이유는 군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것을 네.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동요가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서 장악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리용호 총참모장의 해임은 북한에서 진짜 이거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큰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니까 넘버 2를 자른 거예요. 예. 김정은 바로 밑에. 네. 원래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할 때 최측근에서 보필하라고 같이 등장한 사람이 이용호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호부터 장악해야 돼요. 네.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권력이 불안정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울 거 아닙니까? 네네. 사장이 흔들리면 밑에 있는 네. 부사장 전부들끼리 막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전반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용호가 밀리는 거를 컨트롤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 1인자를 이용호가 그 안에서 밀렸습니까? 그렇죠. 최용해. 최용해한테 밀린 거죠. 아. 이용호가 먼저 넘버 2인데 네. 최용해가 이용호의 버금가는 지위를 받았어요. 네. 고발주자로. 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싸울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잘 보이겠다. 네. 그럼 김정은 입장에는 두 사람 다 필요해요. 네. 이제 이용호는 군에 정통하고 최용해는 당에 정통하니까 두 사람을 잘 관리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이걸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수 계획에도 없던 거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과 달리 지금 북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리용호 총참모장 해임에 김정은이가 개입 안 한 겁니까? 김정은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승인은 김정은이 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당이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다 놓고 사실 총정치국이 북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당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권력 서열도 리용호보다 앞에다 놓고 하면서 리용호가 밀리는 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 대립이 있었을 테고 이 당 세력 측에서는 이제 리용호를 속된 말로 찍어내기 위해서 뒷조사를 좀 했었을 테고 그거를 김정은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격적으로 해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MB 대통령이 형님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실질적인 넘버 2라 그러면은 네.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역관계가 밀린 거죠. 그렇게 비유하니까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리용호 이 총참모장에 해임된 게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석을 권력이 안정화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권력에 누수가 생긴 겁니다. 이용호는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데 생각이 완전히. 네, 지난 이제 2009년에 이미 그 인민무력부장이었던 김일철이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다음 또 올해 4월에는 이제 그 김영춘 북한군의 그 대표적 강경파인 김영춘이가 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호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을 그 대표하고 군을 대변하는 또 군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쭉 두 분이 설명했지만 그 최용해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또 김정은이 나름대로 뭔가 자기 시대 신생 그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군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최용해가 이용호의 이제 그 방에 도청기를 설치해서 그가 이제 김정은이 너무 뭐 빨리 나간다든지 변화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도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체포 명분도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대단히 권력 내부가 좀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리용호 총참모장 해임 과정에서 그 도청 내용이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개방 인식에 있어서 너무 빠르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앞으로 개방을 계속 막 속도 내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리용호 총참모장 해임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개혁 개방을 하려면 예를 들어 MB 정부 비율을 들어볼게요. 개혁 개방하는 가장 적기가 언제입니까? 권력이 가장 강한 네. 초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기에 와서 힘도 없는데 뭘 개혁 조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 조치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죠. 이영호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밑에 애들 싸우는데 이것도 관리 못하고 네. 이 정도 힘이 없는데 지금 개혁 개방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혁 개방 제스처를 개혁 개방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오판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개혁개방 우리 하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제 네. 김정일 시대의 개혁개방은 독약이라 그러고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은 이제 마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독약하고 마약은 차이가 좀 네, 다르죠. 네, 예. 독약은 그냥 마셨다 하면 그야말로 죽는 거죠. 독배니까 바로 네. 죽고 그때는 이제 군부 세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개혁의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김정은은 지금 들어와서 개혁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즉 자전거가 달려야만 이게 그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개혁을 선호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뭐 토지 조사를 해서 농촌에서부터 이제 가족영농제를 시작을 해서 네. 물론 이것은 뭐 확고한 그런 개혁 개방이라기보다는 북한식 어떤 변화 이런 모멘텀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식의 개혁 개방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의 체제 유지에 가장 최적화된 개혁 개방을 시도할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토지의 개혁, 그 밖에 또 어떤 개혁들이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개혁과 네. 그 다음에 개방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신호주 특구를 개방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토지 개혁은 사실 큰 내용이 아닌 게 그 밑바닥에 가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끼리 뭐 분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협동농장 있잖아요. 네.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네. 거기 한 팀을 열 몇 명씩 하다가 이제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게 아니니까 생산물이 나와도 가족 단위 중심으로 한 4, 5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그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도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을 사후에 추인해주는 정도인데 그럼 이런 개혁 개방 제스처를 지금 왜 하냐 힘도 없는데 네.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권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물자나 돈 지원이 많아야 돼요. 네.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돈 들어올 때가 남쪽은 없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중국에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 역대로 항상 김정일 때도 그랬고 중국한테서 지원 받으려면 중국이 조건을 걸어요. 네. 핵실험하지 마라. 개혁개방 추진해라. 이제 그럴 때마다 김정일이 개혁개방 하는 것처럼 한마디씩 하고 제스처를 보내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네. 농업 개혁을 한다든지 그건 단기적인 차원의 단기적인 중국에서 지원받기 위한 제스처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지. 네. 이걸 뭐 북한이 뭐 중국처럼 개혁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북한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내수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의 내부 경제가. 그러니까 농지 개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돌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대외 개혁 개방 문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네 곳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외화도 벌고 그러면서 자기들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은 해나간다. 근데 근본적인 개혁은 핵 문제하고 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결혼했습니까? 근데 부인이 뭐 나왔다, 뭐 옆에 있는 여자가 부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그 이제 악단 공연에 모란봉 악단 공연에 최초로 출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무슨 예술단 관계자냐 이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금수환 기념궁전을 참배할 때도 옆에 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한때는 누이 동생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권력 서열상 누이 동생은 그게 나올 일이 없고 네. 가뜩이나 그 세습을 회피하려고 하는 북한이 동생까지 내세워서 광고할 리는 없고 아마 이것은 그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말씀들 하신 그 서양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스트레이디로 등장시키지 않았나 이런 그럼 판단. 부인은 맞다 이런 얘기. 예, 거의 부인으로 아마 결혼식도 안 합니까 그럼? 했을 거예요. 예, 했죠. 아, 조용히 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네. 누굴 데려 나가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 김정일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 아버지는 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네. 사람들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김일성 때는 김성애를 네. 자주 동반했습니다. 네. 자주 동반했고 TV에도 자주 나왔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김일성 흉내 내기가 기본적인
리더십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와이프다. 예, 네. 저 서 있는 위치가 김정은하고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김정일이 김경일을 대동할 때는 같은 라인에 서지 않았답니다. 뒤에 네. 섰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같이 섰다는 것은 그 부인을 의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뭐 같습니다. 예쁩니까, 근데? 뭐 예쁘네요. 아, 자세히 한번. 아. 상당히 세련됐죠? 예, 미모가 있고 오, 바로 옆에 있네요. 저 부인이라고 복장과 봐야 되네요, 저거는. 예, 완전히.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그 서구적인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저 군들이 다 뒤에 서 있고 다 옆에 딱 서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하니까요. 예, 예. 어쨌든 아, 저런 장면은 부인이다. 정상국가가 된다는 면에서 네, 네. 좋은 면이죠. 아, 네, 네. 네. 확실히 부인이다. 네, 네. 영부인이다. 이렇게. 네. 자,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북한으로 다시 간다. 김정은이가 불렀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친합니다. 이분이랑. 아, 후지모토 겐지가. 뭐, 네. 토론도 몇 번 하고 네.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가지고 좀 네. 아는데 이 양반 있잖아요. 부침성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김정은에 대해서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거기 김정은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다들 김정은을 축혀 세우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눈빛을 보니까 지도자답더라. 그리고 자기 형 김정철라고 비교할 때 김정철은 여자 같고 정말 남자 같고 강인하더라. 그리고 뭐 농구를 하면 팀을 짜가지고 다 지도를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다른 뭐 안 좋은 면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못한다. 뭘 못한다? 김정은에 대한 욕은 못한다. 아, 욕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이제 북한에 있습니다. 있고, 후지모토 겐지 예, 와이프가, 북한 와이프가 있어요. 애도 있고, 아, 북한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책을 낼 때도 북한 쪽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책을 내는데, 네. 이제 우리 수령님, 우리 왕자님, 욕은 안 하니까 이해를 네. 해달라. 네. 이런 이제 여태까지 소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속 예, 내용을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후지모토 겐지를 이제 초청한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그 뭐 이웃이까지 만들어주고 이런 그 끈끈한 인간적인 그 관계가 아마 이 고독한 김정은에게 어떤 친구도 필요했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는가 하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유화 제스처를 써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지 않나. 네, 오늘 세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지금의 현재 북한의 김정은의 상황을 상당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직 권력을 아주 잡지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외로운 상태고, 네, 이렇게 딱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이제 국방 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그, 백령도 코앞에 공격 헬기, 뭐, 50대를 배치했다. 이거 뭐, 이제 곧 또 뭐, 무슨 뭐,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계십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백령도 앞에 있는 태탄 그 공군 기지에 이렇게 네. 배치를 한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뭐 헬기 자체는 사실 구형입니다. 네. 60년대, 70년대 생산한 걸 갖다가 자기들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저희들이 지켜보면 별 문제가 없고 목적 차원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공세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방에 배치했을 것도 하나 있고 다른 얘들이 지금 하계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왔다가 다시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안 박사님? 네, 뭐 물론 이제 지역적인 국지전을 북한이 일으킬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영호를 제거한 이후에 북한 군부가 좀 동요하고 있고 또 김정은 들어와서 한 2년 만에 북한군 중간급 사단장, 부산 사단장급을 한 300명씩 제거했기 때문에 군부가 동요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내부 정세를 긴장시켜서 군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전진 배치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죠. 또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을 놔도 되는지. 근데 뭐 헬기 배치하고 막 이랬다니까 아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거고 권력을 공고히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긴장을 뭐 일본하고 고조시키겠습니까? 중국하고 고조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랑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선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칼기 폭파 사건 노태우 대통령 됐을 때 네. 그때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고위급들은 심리가 남한을 겁주면은 평화를 원하는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도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네. 야당이 승리했는데 지금 김정은의 대남 정책의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적화 통일. 이번에 지금 시기 일단은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선에서 정권 교체, 정권 교체. 그렇죠. 야당으로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전술 일단 전술적으로 그 전술이, 그렇지. 이번 전술이 네. 그럼 정권 교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네.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면 야당이 불리하다, 야당 쪽 그래서 안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힘을 보여주면 정복주의자들이 북한에 힘이 있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이랑 북한이랑. 네. 때문에 대선 시기일수록 북한의 무력 위협에 대해서 더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우리가 저도 생각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 드리는데 저는 북한이 상당히 얕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을 하면 한국 사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격을 하면 또 단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주로 이렇게 노리는 것이 대남 심리전,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사이버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 비난하고 보수 세력 때문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된다고 그런 쪽을 하면서 실제 공격은 조금 더 얕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한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 더 여당한테 표를 가는데요. 그걸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지난 지자체 선거를 보면 야당한테 표가 더 왔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꼭 예, 어떻게 야당이 그때 이제 그걸 또 많이 선동을 했고,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긴장되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 바뀌었죠. 대한민국 예. 국민의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선거는 선거 이슈가 있으니까 뭐 북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표심이 이렇게 쏠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비치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대남 협상 우리가 어떻게 전술을 가져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으로 한 네, 말씀씩 예. 하고. 김정은 체제는 어쨌든 지금 내부를 정리하면서 스탠스를 변화, 이 시장화, 자유화, 민주화라는 아주 초기 단계에 지금 진입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북 정책을 좀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북한이 그쪽으로 가도록끔 유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 그러나 또 이 과도기에 그들의 어떤 군부나 이런 긴장을 위해서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사건도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도 좀 긴장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쾌도난마니까 쓰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부처님 손바닥 정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갖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 웃으면서 그렇죠. 이건 이렇게 예, 예. 되는 거야. 짜증나 이러면서 그런 수준의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GDP도 이미 20배 이상, 그러니까 아. 체제 경쟁은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제의 우세는 이미 끝난 게임인데 부처님 손바닥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 예, 이 얘기 들으면 좀 화나겠습니다. 북한. 예. 저도 비슷한데 일단 MB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북한이 MB 정부 상대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네. 오히려 야근 수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쭉 해오시는 게 좋다.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위해서 좋다. 왜냐하면 지금 첫 단추거든요.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네. 근데 한국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뀐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네. 기본적인 대북 협상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강경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고 유연한 이런 모습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그 정부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원칙은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가고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뭔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게 낫다. 예, 예.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우습게 볼 수 있다. 예, 예.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은 지금 남북 관계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요? 뭐가 안타깝고 뭘 잘못했다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